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래간만에 어, 보건복지부와 지난 정권 그리고 그 공무원들 또 정치인들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들 이러한 사람들의 대국민 사기극 이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거 뭐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뭐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에? 당을 만들어서 뭘 한다는 둥 누가 누구를 뭐 목숨을 다할 때까지 지지를 해서 당선을 시키고 뭘 한다는 둥 누굴 죽인다는 둥 응? 누굴 죽여야 된다는 둥 이딴 소리들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 그거 다 사회로부터 좀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다수의 그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에? 그 일종의 정신질환자들이에요 그거. 그거는 이제 다른 건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게 2024년 3월 19일자 이틀 전이죠. 네이트 뉴스 뉴시스 원문을 옮겨 놓은 거죠. 음, 윤 윤이 뭡니까 윤이? 아유 요즘 뭐 개판이에요. 윤 전 정부 공시지가 정책 전면 폐지 뉴 빌리지 노후 주택에도 혜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좀 매우 심각한 내용이고 참 그냥 요점만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나라 꼬라지가 너무 저급하고 에?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와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져서 어? 봅시다. 무모한 공시지가 현실화 국민 고통만 커져 벽화 그리기 주민 삶에 실제 도움됐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목으로. 그리고 저 윤석열 현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를 했나요?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이 기적. 또 이거 비염 있어가지고 좀 듣기 싫으실 것 같은데. 에, 서울 영등포 물레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에서 발언했다는 건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까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 부분은 조사가 돼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뭐 정치 어쩌고 떠드는 극히 일부 그 인간 쓰레기들이라든가 무슨 뭐 정치인 뭐 선거 공직선거 나가는 정치인들 심지어 철밥통이라 그러죠. 이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 입만 띄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입만 떼면
특히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입만 떼면 거짓말하고, 특히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이는 그건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에? 사람 새끼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피를 토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 따져봅시다. 이 기사는 뭐 하나하나 읽질 않을 거고 봅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가중시켰다.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이거가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기초연금하고 보건복지 정책,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일체 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 핵심에 이 내용이 있어요.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이거 문재인 정권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실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지금 밑에 또 봅시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 살벌한 얘기죠.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이 거주비 부담이 급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 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 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되어 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증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이미 되돌렸다. 2020년도에 공시가 수준으로 되돌렸다는 거죠. 더는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거 그 대통령실에서도 좀 잘 들어둬야 되는데,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그 대통령실에 아는 사람들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가서 좀 얘기를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또 보건복지 관련 비서진들도 인간 새끼들이 할 짓을 좀 하시라고들. 말만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문재인이 삽질한 거하고 별 차이 없는 짓을 지금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말만 이렇게 떠들면 뭐하냐고요. 지금 현 정권 끝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토부의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매번 그 정권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복지부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얘기 듣습니까? 처음부터 애들은 말 안 들어요. 처음부터 그냥 쓰레기들입니다. 인간 쓰레기들, 그냥 고위공무원들. 국장 과장급들 애들 부처실에 국장 과장급 되면은 그냥 인간 쓰레기 그냥. 그건 사람 새끼들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겪어본 바로는 구체적으로 다 특정할 거야, 오늘 내가. 대통령 바뀔 때까지만 기다리고 앉아있고, 정권 바뀔 때까지만 기다리고 앉아있고, 매일 불법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떠들면 뭐합니까? 대통령실에 비서관들, 비서실장 이하 비서관들 뭐하고 있나요? 바보 천치들만 앉아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는 대통령 새끼 자체가 쓰레기고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그거는 문재인이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격분해서 얘기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오늘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것은 하루라도 미룰 수 없고, 그리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한 얘기는 맞는데 현 정부는 물론이고 지난 정부에서 불법을 저질렀다 이거냐. 불법이에요. 보건복지 관련해서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봅시다. 지금 이 공시가격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부터 먼저 한번 따져봅시다. 사전 지식이 있어야 이걸 또 따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공시가격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시가격이 문제가 되죠. 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서는, 과세를 하기 위해서, 그죠? 과세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을 하고, 그리고 과세하고는 별개 문제로 실제 거래하는 가격이 있을 거고, 그렇죠? 과세 가격하고 실제 거래 가격하고 같을 수는 없죠. 실제 거래 가격은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들쭉날쭉한 걸 가지고 과세를 하겠습니까? 또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리고 그런 건데, 자, 기존에 있는 것만 정리 한번 해봅시다.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축물로 나뉘죠. 그죠? 땅하고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예요. 토지와 건물.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주택은 별도로 따진다. 이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 과세를 하기 위한 부동산 가격은 몇 종류로 나뉩니까? 크게는 네 종류로 나뉘어야 되죠. 자, 주택하고 건물로 나뉘죠. 토지하고 건물로 나뉘죠. 그죠? 그리고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거, 토지 건물도 마찬가지죠. 주택 건물 중에서 주택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토지도 주택의 대지는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물, 그리고 주택의 대지, 주택이 깔고 있는 땅과 그렇지 않은 건물, 그렇지 않은 토지,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야 되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주택은 토지하고 대지, 주택이 깔고 있는 그 대지, 토지와 대지를 합산해서 하나의 가격을 산출을 해요. 이거 개별 건축물 가격이라고 하죠. 물론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은 별도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하나의 금액을 산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지 가격을 따로 계산하고 뭐 건물 가격을 따로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질 않죠. 같이 가는 거예요, 개념상으로. 근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 이외에 다른 거는 토지하고 건물을 별도로
산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세 체계가 달라요. 주택 같은 경우는 보세요. 주택은 사람이 생활하는 기본이에요. 집은 어디 가서 누구 그냥 생활을 하는 그냥 기초라고, 기본이라고. 그거는 주택이라는 거는. 에? 누구든지 간에 집에서 생활하는 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다른 부동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조세 저항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는 무슨 뭐 중세시대 때 무슨 뭐 어? 사람 죽이는 과세도 아니고, 그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과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택도 다른 부동산처럼 그렇게 막 과세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문재인 이 새끼가 그 짓거리를 했다가 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거지. 그 중세 때나 하던 짓을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에서. 그래서 난리가 난 건데,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토지는 공시지가가 있죠. 토지 공시지가 있잖아요. 건물은 건축물 가격이 있잖아요. 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 있고 개별 건축물 가격이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세 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주택이 뭐 땅이 있고, 뭐 땅은 별도로 산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합쳐서 하는 거예요. 그 가격 산정, 이게 구체적인 내역부터 달라요. 그 가감산율도 틀리고 완전 다릅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 자,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가격은 부동산의 가격은 여러 개의 개념을 사용을 하죠. 첫째는 실거래가가 있을 거고, 실제로 거래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양도세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나 하는 거지. 재산세를 산출하는 기준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겁니다. 재산세 산출하는 기준을 가지고 따지면 재산세는 지방세죠. 그래서 지방세법에 있는 걸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방세법에 있는 개념하고 또 뭐 국세에 부과하는 기준하고 실제 거래하는 가격하고 해가지고서 나눠보면 실제 거래한 가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시 가격이 있겠죠. 공시 가격.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동주택 가격이 있을 거고,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 가격이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토지, 그다음에 시가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가 표준. 시가 표준은 뭐냐면 공시한 가격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시가 표준은. 지방세법에 보면 공시가격을 시가 표준으로 한다고 해 놨는데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어쨌든 지방세법 4조, 지방세법 4조를 보면 법제처에서 저걸 들어갔어야 되는데, 부동산 등의 표준, 시가 표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이거 해놓은 건데,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공시가격, 공시지가, 개별 건축물 가격. 개별 건축물 가격도 공시를 한 거지.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도 얼마라고 공시한 거고. 그래서 공시된 가격을 공시가격하고 같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규정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실제 과세 체계, 실제로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공시가격하고 시가표준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방세법 4조를 좀 개정을 해야 돼요. 이거 문제가 생긴다고. 왜 그러냐 한번 봅시다. 공시된 가액이라는 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가격은 공시가액을 의미한 걸로 당연히 보이는데, 문제는 이 공시가격 이외에 뭐가 있어요? 시가표준이 있단 말이야. 시가표준. 시가표준하고 공시가격하고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을 못 알아만들어요. 시가표준이란 저런 얘기 못 알아만들어. 쓸데없이. 안 그렇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거부터.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공시가격하고 완전히 일치할 것 같으면 에?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시가표준액하고 공시가격하고 같을 것 같으면 시가표준액이라는 얘기를 왜 만들어놨냐고, 국회에서 이거. 에? 뭐 환자들입니까? 지가 찰노릇인 거죠. 이 짓거리를 해놓은 게. 이건 위헌적인 얘기예요. 그때 제가 뭐 저 여러 가지 그 지방세 관련해가지고 지방세 국세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위헌적인 거라고. 이거 애들 말장난이고, 이건 조세정, 야 이건 진짜 무슨 뭐 진짜 정부를 갈아엎어야 되고, 어? 국회의원들 전부 다 그저 소환해가지고서 다저 어? 없애버리고 다시 국회를 구성하든가 해야지. 이건 잘못된 얘기란 말이에요. 어? 이것 때문에 단두대가 만들어지고, 이런 못 같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가고 하니까 국왕이 단두대에 뭐가지가 날라가고 국민 대표로 의회를 구성하고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2020년대에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전 세계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예? 똑같은 거면 그거 왜 그렇게 해놨는데. 시가표준액과 공시가액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 지방세법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매우 불량한 그 위헌적인 행각이라 이거예요. 이 자체가.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봅시다. 과세표준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과세표준. 시가표준과 과세표준은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니까. 실제 거래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시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시가액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가표준액이라고 있죠. 부동산, 이거 지방세법 4조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과세표준이 있죠. 과세표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개별 건축물 가격이라는 게 있죠. 개별 건축물 가격을 공시 가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되겠습니까? 그거 일관해가지고 과세 체계도 다르고. 에? 아니 내 가족들이 집 한 채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다 과세를 하면 그게 사람 새끼들이냐고요. 전 국민한테. 그렇잖아요. 쓰레기. 이런 거를 지적을 하고 이런 거를 개정을 해야 경제적 평등과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는 거지. 이게 뭡니까?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개별 건축물 가격, 뭐 공동주택 가격 이런 게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과세 표준이 또 있죠. 과세 표준은 또 다른 얘기죠.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게 또 있어요. 주택에는 공정시장 가액 한정하는 거죠.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뭐 70%, 80%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시가 표준보다 과세 표준은 항상 낮아요. 근데 시가 표준은 제가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시가 표준과 공시 가격은 구별이 안 됩니다.
현 지방세법상. 그럼 뭐예요? 과세를 하면서 조세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자, 조세를 부과할 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과세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딴 식으로 시가 표준액하고 공시가격을 같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거를 과세의 기준으로 삼으면, 응? 법은 이스라면 안 하잖아요. 시가 표준하고 공시가격이 같은데? 응? 저 이스라면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실제로는 뭘 가지고 해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만들어서 그거를 과세 표준하고 이런 건 뭘 가지고 합니까?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어? 과세 표준을 지들 멋대로 한다고요. 지들 멋대로. 그러면 이 과세 표준에서 좀 감액을 해주면 뭐 70%, 80% 이런 식으로 해서 감액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되긴 뭐가 됩니까? 시가 표준에다가, 에? 시가 표준에다가 70%, 80%, 60%, 70%, 80%, 90%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조정해가지고서 이거를 과세를 하는데, 그 비율을 갖다가 어? 지들 멋대로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조세 법정주의에 부합하는 일이 되겠냐고 이게. 에? 시가 표준하고 공시가액은 동일하다고 해놓고, 그러면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시가액은 누가 정해요? 공시가액을 갖다가 지금 구청장이 정하고 앉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응?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 가격 기준표 또는 주택 가격 기준표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응? 구청장이 정하겠다니. 구청장이 과세하려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국토부 장관이 과세하려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이, 그래도 뭐, 아니, 진짜로 이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니까요. 예? 도시 자원세도 그거 불법적인 거라고 위헌적이라고 내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응? 이승만한테 만들어 놓은 걸 지금 와가지고서 써먹고 앉아있고, 서울시는 전체가 다 구역이고, 그게 애들 장난이지 그거? 자, 그러면 그 비율이나 이런 거를 보세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는 대통령령이라는 거예요. 에? 공동주택, 아파트는 대통령이 하는 거야. 어? 대통령이 기준을 정해주고 시장, 응?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다는 거예요. 에? 그럼 이게 무슨 조세 법정주의입니까 이게? 이 지랄들을 하니까 모든 면에서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오늘 하려는 얘기는 뭐냐? 조세 관련 얘기도 하겠지만 핵심은 뭐예요? 이 공시지가, 시가 표준액, 이걸 가지고서 모든 복지 정책을 한다 그러면서 장난을 한다는 거예요.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 그러냐면 공시가격으로 한다 그러면은 조금, 원래는 공시가격이 더 높아야 되거든. 원래는 공시가격은 그냥 가격을 공시하는 거죠. 지들끼리 계산해가지고 가격 얼마 이렇게 해서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에? 그러면 거기에서 시가표준액이라는 개념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공시가격이 가지고 과세를 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금액이 너무 높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낮추기 위해서 시가표준액이라는 거, 어?
그런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지방세법 4조에서 시가표준액하고 공시가격하고 동일한 걸로 단정적으로 이렇게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시가표준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말장난을 해놓고 마치 무슨 뭐 보건복지 관련해가지고 대다수의 국민들한테 응? 사회적 약자들 뭐 그야말로 좀 무슨 보상이 필요한 사람들 보상이 또 아니죠. 국가에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국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이라든가 평생 세금 냈잖아. 기존에 자식들 다 키우고 국가 유지시키고 목숨 바쳐서 나라 만들어 놓은 분들 아닙니까?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뭘 돕고 뭐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져가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돌려줘야지. 그게 복지국가고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가표준액이라는 걸 가지고서 뭘 해준다 만다 하는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공시가격하고 똑같았다는 건데? 에? 자, 그러면 지금 답이 나오는 거죠.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했어요? 공시가격을 미친 듯이 올렸잖아요. 아까 60몇 프로 올렸다고 그랬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보건복지부에서 또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펼쳐서 복지를 보장해줘야 되는 국민들의 절반 이상을 제껴버린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그 짓거리를 한 거라고요. 문재인 정권에서. 에? 무슨 민주 대통령 어쩌고 그렇게 주둥이가 닳도록 떠들고 지랄했던 것들이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 짓거리를.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 대상자들, 에?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복지로 돌려줘야 되는 사람들, 그 국민들 절반 이상을 갖다 날려버렸다고요. 이 말장난, 이 지방세법 이 4조 이 말장난 가지고. 에? 절반이 뭡니까? 전 국민의 한 70% 이상을 갖다 죽인 거예요. 이거는 킬링필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지금 윤통원 뭐, 60몇 프로를 올라가서 뭐 2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뭐, 보험료를 2배를 내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공시가격하고 시가표준액하고 동등하다고 이렇게 지방세법에서 만들어 놓고 시가표준액을 복지 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삼아 놓으면 그 상태에서 공시가를 60% 70% 60% 이상을 올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재산세가 죽죠.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재산세 내는 사람이 2천만 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재산이 많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다고. 뭔 재산이 많습니까? 부채를 인정을 안 해주는데. 응? 환장을 하는 거죠. 아니, 서울에서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2억 다 넘, 2억 안 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에? 2억이 안 되는 집이 어디 있냐고, 서울에. 서울에 1,000만 명이 넘게 살아요. 그리고 대도시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울산, 부산, 뭐 저 광주 어디
다 마찬가지예요. 충청도도 그렇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집한채 뭐 7, 8억, 10억 이상까지 어? 2억짜리 집이 어딨냐고. 그런데도 그 지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공시가격 가지고 저 지랄을 한 이유가 뭐겠, 그거에 대해서 뭐 징벌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고 집값을 올려놓은 거라고. 자, 보세요. 공시가격을 올리면 공시가격은 시가표준하고 같다 그랬죠. 시가표준은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비율은 그대 과세표준 비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시가표준이 올라가면 당연히 과세표준도 올라가고, 과세 비율을 그대로 두고 그러면 68%는 68%를 더 걷어간 거죠. 근데 누진이니까 100% 이상을 더 걷어가겠다. 그래서 1,000만 원 재산세 낸 사람이 있으면 2천만 원 내는 거고 100만 원 재산세 낸 사람이 있으면 200만 원 내는 거고 이렇게 그 이상으로 가는 거죠. 68%를 그 공시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재산세가 68%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 150%, 2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누진이니까. 응? 공시가격이 오른 비율만큼만 재산세가 늘어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재산이 10억인 사람, 10억도 아니지. 뭐 4억인 사람, 5억인 사람, 2억도 좋아. 2억인 사람, 3억인 사람, 4억인 사람, 5억인 사람, 6억인 사람. 이렇게 뭐 4억 이하, 뭐 5억 이하, 9억 이하, 10억 이하, 뭐 15억 이하, 20억 이하 이렇게 해서 구간별로 나눠져 가지고 재산세 과세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68% 같으면 68% 구간 안에 그 과세 단계를 넘어가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진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68%를 공시가를 올렸다 그러면은 100%도 나오고 150%도 나오고 200%도 나온다니까. 더 과세되는 비율이 세금이 늘어난 비율이 200% 300%까지 가는 거예요. 누진으로 가버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거는 100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실질적 납부는 본인이 대출을 받았어요. 어디서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내가 집을 하나 평생 하나 갖는 게 내 소원이다. 그래서 평생 일해가지고서 뭐 강남에다가 자기 그 소속에 살 집, 개인주택 하나를 쳤어. 근데 20억이야. 그래서 10억을 대출 받았어. 근데 재산세가 뭐 3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어제 쓸데도 없는 거지. 뭐, 농지 같은 거, 산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뭐, 조합까지 한다고 이래가지고 하다 보면 2천, 3천 금방 나와버리죠.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이자를 납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겠죠. 에? 그럼 어디서 급전이라도 땡겨가지고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따지고 보면 어때요? 과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가에다 세금 납부만 안 했다 뿐이지. 은행에다가 세금 납부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사채업자들한테 세금 납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1000%난 거겠어요? 경매로 날아가고 죽고 자살하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내가 그때 자살률 딱 비교를 해줬었죠. IMF 때도 3천 몇백 명인가 밖에 안 되는데 10,000명이 넘는다고. 줄어들지. 아니 그렇게 민주 대통령이고 그렇게 뭐 복지를 했고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살게 해줬고 그랬으면 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경매로 그냥 다 날아가고 은행에서 다 뺏어가고 응? 자영업자 600만 명이 왜 다 죽었냐고. 상가가 여기 다 텅텅 비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코로나 핑계 대죠. 메르스 때도 안 그랬어. 에? 메르스 때도 안 그랬다고요. 사스 때도 안 그랬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자, 그럼 어떻습니까? 세금을 더 많이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는데도 팔아서 남는 것도 없고 양도세가 아니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뭐 다가구라든가 뭐
공동주택이라든가 다가구라든가 자관 뭐 임대를 넣을 수 있는 소소하게 임대 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응? 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거꾸로 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더 달라든가 월세를 더 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그만큼 돈을 더 내는데 월세를 더 받아야지. 응? 내가 무슨 뭐 집주인 편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예요.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에요. 과반수 이상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 포함돼 있어요. 과반수 이상이. 에? 소수자 보호가 아니라고 지금. 그거부터 거짓말이에요. 소수주고 다수고 그게 없다니까 지금. 무슨 일사후퇴 때 얘기지. 응? 뭐 사회적 약자 뭐 소수 보호 어쩌고 그것도 아니고 뭐 다수의 국민들을 보호를 하고 뭐 세입자를 보호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기 가족 중에서 집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다 집이 있어. 웬만하면 거기에 가구원이야. 과반 이상이니까 지금 주택 소유 가구에 속한 가구원이 과반 이상이라고요. 어? 50%를 넘는다고. 그러면 보세요. 월세를 더 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세입자들은 돈이 어디서 나? 세입자들은 어디 나가서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서 벌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었죠. 꼼짝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고 라이더가를 40만 명을 만들어 놓고 자영업자는 싹 죽은 거예요. 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도산한 다 자영업자가 몇 명입니까? 응? 개점 휴업 상태로 해가지고 대출 돌려막기 해가지고서 겨우겨우 어? 하다가 파산한 사람들만 해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계산도 안 나와. 정부 계산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 상태로 5년이 왔는데 에?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에?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꿇어 메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 이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우리 뭐 길냥이나 길견들한테 물어봐도 야옹 이래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상식이에요 이거는. 자 과세 비율을 과세 금액을 세금을 허벌나게 걷어버리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야 떨어져요. 그 과세한 금액에 반영된 가격 이상으로 뛰어버린다고. 에? 그래서 뭐 우리 속된 말 따따블이 된 거예요. 집값이 전국적으로.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공시가격 얘기해드렸는데 공시가액은 뭐가 된다고요? 공시가액이 시가표준이라는 거예요. 에? 시가표준은 가지고 과세표준, 응? 과세표준 과세표준 도출해서 거기에서 비율 때려가지고서 세금을 내라 그랬는데 공시가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올라간 거야. 그냥 공시가 올리면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냥 공시가 올라가면.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뭘 가지고 대출해줍니까? 간평원하죠.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는 부동산 대출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얼마 해가지고 대출해주잖아요. 근데 공시가격이 기준이 돼요. 그것도.
시가표준 떠드는데 공시가격하고 시가표준을 같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면 공시가격을 갖다가 68% 올렸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몇 프로 더 받아요? 30%, 40%, 50%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담보 금액이 늘어났는데 대출이 더 나가지 덜 나가나? 어? 무슨 빨갱이 공산당 새끼들도 아니고 그것도 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가 뭘 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대출 비율을 줄이겠다.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많이 되고 이래가지고 국가 보도당하게 생겼는데 니들은 나쁜 놈들이야. 전 국민을 상대로 나쁘다는 거야. 지가 그렇게 놓고. 에? 안 되겠는데 이거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많아. 이거 이러다 부도나겠어. 니들 대출 받은 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고 안 되겠어. 그러고서 은행에다 퍼줬죠. 대한민국 건국일에 손가락이 꼽을 정도로 은행에 소득을 은행에서 수익을 많이 지금 얻어왔죠. 문재인 정권 때부터 해가지고 뭐 국민들은 다 죽어 나가도 뭐 조 단위로 처먹고 앉아 있어요. 은행 하나에서. 응? 은행 직원들은 뭐 명예퇴직 하면은 뭐 10억을 받네, 8억을 받네, 뭐 이딴 소리 하고 앉아 있고. 응? 은행 회장이라는 놈은 연봉이 뭐 30억이나 40억이나 이딴 소리 하고 앉아 있고. 응? 개별은행에 은행 우두머리라는 놈이 30억, 40억이라는 거예요. 연봉이. 응? 그 지랄을 해놓고 그렇게 놓고 나서 문재인 정권에서 뭘 했습니까? 대출 할선했죠. 무슨 카카오뱅크 뭐 무슨 뭐 K뱅크 어쩌고 해가지고 온라인 은행 만들어가지고서 뭐 경쟁을 유발한다. 뭔 경쟁을 유발합니까? 뭘 처먹기길래 그 짓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예전에 이명박이 그랬었죠. 뭐 대학생들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려주겠다고 이렇게 공약해놓고 막상 대통령 되니까 대출 할선해줬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진짜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대출 할선이 등록금 감액이냐 이 또라이 새끼야. 그래서 이명박이 엄청 욕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뭔 짓을 했습니까? 이자율을 낮춰주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은 어때요? 문재인 저 새끼는 지금까지도 지가 한 번도 사과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 하도 안 하고 계속 실실 쪼개면서 지가 잘했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다녀요. 응? 뚱수기하고 둘이서 무슨 산에 돌아다니고 뭐 블러드북이나 팔고 자빠져 있고 맨날 트윗질하고 앉아 있고 응? 뭐 고양이가 뭐 자판을 두드렸네 어쩐네 이런 개새끼를 치고 고양이가 어떻게 자판 하나를 칩니까? 어쨌든 그래서 집값이 당연히 올라간 거예요. 공시가를 그렇게 미치 1년에 10%씩 올렸으면은 이거는 그냥 뭐 그 공무원들한테 따발총 하나씩 주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보이면 다 쏴주기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1년에 10%씩 올렸으면. 응? 근데 68%까지도 올라갔다 그러는데 실제적인 거는 68%, 680%로 체감한 사람들도 많다니까. 요단강 건너가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견디지 못해가지고 죽어나간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주담 때 비율을 갖다가 뭐 낮추겠다 그래서 뭐 50%를 해라, 뭐 얼마를 해라, 강제했죠. 이게 빨갱이지. 북한보다 더해. 그 지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대출로도 세금을 못 내는 거야. 대출도 집값에 반밖에 대출을 해주지 말아라 어쩌라 해가지고서 은행을 잡들이를 하고 대출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들, 악마들, 마녀들 이래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니 돌아버리는 거죠 이거. 짭새 새끼들 동원하고
어? 떡검 새끼들 동원하고 이제를 해가지고 집 가진 사람들, 주택 가진 사람들 죄인 만들어 놓고 그 지랄을 하니 견딜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월세를 더 받는 수밖에 없잖아. 응? 월세를 더 받으려고 월세를 더 받아도 그 비율만큼 더 받지도 못해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68%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세금은 그 비율 이상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월세를 100%를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뭐 10% 올린다, 20% 올린다, 30% 올린다. 세금 올라간 거에 어? 뭐 10%, 20%, 30%밖에 안 되는 그 금액을 월세를 올린다 그 어? 난리가 났죠 또 방방곡곡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이 새끼가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월세도 받지 마 그래. 월세도 높이지 마 이런 게. 그래서 민주당 애들하고 둘이서 짝짝꿍이 돼서 뭔 짓을 했습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갖다 개정해가지고 뭐 계약 해지도 못하고 임차인들 새로 들이지도 못하고 월세를 뭐 더 받지도 못하고 법이라는 자체를 완전히 이런 악법도 이런 그 위헌적인 법도 없었을 거예요. 건국 이래 진짜. 응? 이게 무슨 법입니까? 주택 임대차 3법이라는 거 그거는 법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 영원히 세입자로 살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어? 영원히 5% 이하로 5%도 아니야. 뭐 몇 프로였습니까? 나 기억도 안 나. 하도 지랄을 하고 이랬다 저랬다 지랄들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응? 계약 기간이 아니고 그저 1년 단위로 해가지고서 응? 산정하는 게 아니고 계약 기간 전 기간에 걸쳐서 산정한다 그랬었죠. 월세나 보증금 증액 비율을 뭐 1% 이상 하지 말래나 2% 이상 하지 말래나 그 지랄을 해놓고 유권 해석 한다고 주접 떨면서 국토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1년 단위로 증액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계약 기간 내내다. 근데 그때 그랬죠. 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30년 동안 집을 빌려서 썼으면은 도대체 몇 프로냐, 1년에? 1년에 몇 프로까지 안 된다는 얘기냐, 도대체? 응? 0.3%? 참 답답한 노릇이죠. 10,000원, 20,000원도 못 올리. 아유, 머리 아프다. 근데 그랬었죠. 이게 정신질환자들, 이상한, 정말 나쁜 새끼들이라고, 저거. 국토부 공무원 새끼들, 저거, 전부 다 단두해야 된다, 저거. 어? 아니, 시민혁명이 왜 일어났냐고. 응? 답답하네. 이승만이가 왜 쫓겨갔습니까? 박정희가 대가리 왜 총 맞고 죽었습니까? 에? 그 지랄을 하고 독재를 하고 돈을 뜯어다가 삽질을 하니까 그 지랄이 난 건데, 에? 전두환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독재가. 어? 과반 이상을 뽑아줬다 그래가지고서 대통령이란 새끼하고,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새끼들이 문재인 정권 때 이지랄들을 한 겁니다. 이지랄들을. 그게 주인법 주택임대차 3법 이게 법입니까? 그게? 30년 동안 2%를 못 올려? 그렇게 국토부에서 답변을 했잖아요. 계약기간 내내 그 비율대로 이상한 증액을 못 한다고.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게. 그때 그렇게 답변하는 분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
장관만 바뀌면 뭐합니까? 차관만 바뀌면 뭐합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납득이 다 되죠. 공시가격이 어떤 공시가격을 그렇게 올려서 삽질을 했을 때 어? 세금이 올라가는 정도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은행 대출이라든가 월세 문제라든가 임대차 계약 문제라든가 그죠? 또 부동산 가격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간다든가 어? 돌려막기를 해야 된다든가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버린다든가 자 자영업자들 중에서 대부분은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출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근데 그 사람들이 업장에 가서 자영업자가 한 600만 명 된다고 나는 본다 그랬죠. 600만 명 되는 그 자영업자들 사업자만 600만 명이니까 가족들까지 하면 2천만 명이 넘는 거예요. 거의 한국은 자영업자 그 가구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하면 3천만 명이 넘을 거고 솔직히 자영업자에서 로서 직접 그 관계된 사람들이 과반이 넘는단 말이에요. 2,500만 명이 넘어요. 한국은 자영업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영업을 한다고 해서 자영업 등록한 그 자영업자 한 사람 계산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6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본다니까 나는 500 몇십만 명이라 그러는데 600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에? 자기 가게 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장사를 못 하겠잖아요.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응? 어떤 택시기사 새끼는 그랬는데 전 세계가 다 그랬는데 뭐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냐고. 따발총 어딨냐 따발총. 전 세계에서 공시지가를 60% 70%까지 올렸습니까? 매년 10% 이상?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세금을 몇 년 사이에 200%를 올렸습니까? 그런 국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대출 받으면은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협박했습니까? 그런 국가가 어디 있었어요? 어? 어디 저 남미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데 그런데 얘기하는 거죠. 선도 국가라며. 그리고 그러니까 와기야술화장이 된 거란 말이야. 거기다가 세목도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세목이 이중적이고 중복적으로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세목을 붙여가지고 그야말로 무슨 뭐 조선시대 때 탐관 오리들이 응? 세목 붙여가지고서 지들끼리 처먹고 이래가지고 이모군란 일어났을 때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 지경인 거예요. 응? 너무나 뜯어 처먹어가지고 2중, 3중, 4중으로 응? 말씀드렸잖아요. 지목 변경 취득세라는 것도 그것도 이중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응? 도시 자원세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이런 거를 혁파하고 이런 짓거리를 한 놈들을 끌어다가 단두를 해야 그래야 자신은 이런 짓을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이 왜 가난하고 본인이 왜 괴롭고 본인이 왜 한강에 가서 뛰어내려야 될지 옥상 가서 뛰어내려야 될지 그 고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랑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회피하고 자해하지 말고. 엉뚱한 데 끼어들어가지고서 응? 무슨 혁명이 어떻게 됐고 뭐 씨발 민주주의가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지 말고 개뿔도 모르면서 뭐 선거가 어떻게 됐고 선거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민주당이 어떻게 됐고 뭐 국당이 어떻게 됐고 뭐
개미래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앉아있고. 선거라는 건 이런 걸 보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지. 자, 보세요. 제가 한지가 되었네. 자, 그러면 이 공시가라는 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짓을 갖다가 알면서도 해놓은 거고, 세금 그 세율도 미친 듯이 올려놨죠.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10분의 1입니다. 응? 0.5인가? 10분의 1, 부가세가 10%인데 1%인가 그래요. 그걸 갖다 더블로 올려놨죠. 근데 그때 그랬었죠. 문재인이 저게 정말 나쁜 놈이라고, 저거. 저건 진짜 사람 새끼가 내 진짜 개쌍욕을 하면서 그랬었죠. 어? 여러분, 간이과세자들은 남는 게 없어요. 한 달에 돈백도 안 돼. 어? 남는 게 없어. 차라리 아예 마이너스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간이과세자예요. 어? 사업자만 가지고 있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응? 부가세를 갖다가 10분의 1로 줄여준 거를 100%를 올린 놈입니다. 문재인이가. 응? 문재인 정권이 그런 정권이에요. 민주당 정권이 저런 정권입니다. 저 새끼들이. 응? 근데 소규모,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본인 가족들까지 해서 대한민국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 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이과세자분들이 30만 원 내든 거 60만 원 내면 그 30만 원 때문에 죽진 않아서 괜찮습니까? 3만 원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에? 그건 정의도 아니고 조세평등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그 뭣도 아니, 그거는 그냥 범죄예요, 범죄. 그거는 어? 제노사이드 킬링필드의 범죄라고요. 그거는 조세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연쇄살인 뭐 집단살인범에 준하는 그런 범죄 행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행위를 한 놈들은 단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됐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런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실제 사례를 한번 적용해서 들어가 봅시다. 에, 지금 기초연금 가지고 제가 좀 따져볼 겁니다. 1시간이 넘어가지고 기네 시간이. 이 지방세법하고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기초연금에 대해서 기초연금은 뭡니까? 65세 이상 기초연금법을 제가 다 찾아놨죠. 기초연금법입니다. 기초연금은 뭡니까? 제1조 기초연금법 1조만 불러드릴게요.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세요. 뭐야? 노인입니다. 노인. 근데 65세죠. 65세 이상. 65세를 포함해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해서 그냥 뭐 그야말로 뭐 하루에 한 끼 정도라도 한 끼도 안 되겠구나. 하루에 한 끼라도 이렇게 좀 드실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도 다시 돌려드린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게.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사회적 약자, 그렇게 고생하고 사회적 약자가 돼버렸으니. 그래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월 얼마씩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시죠? 그런데 이 기초연금을 가지고 장난을 했죠.
지금까지 계속 장난한 겁니다. 보세요. 이 기초연금은 2014년도에 만들었어요. 2014년도. 2014년도면 누굽니까? 박근혜 정부예요. 박근혜 만세. 2014년도에 만들었어요. 2014년도에는 뭐 얼마 안 됐죠, 금액이. 그래서 뭐 그냥 뭐 그래도 만들었어요. 응? 경로 우대. 박근혜 정부에서 잘한 것 게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 공작을 해가지고서 박근혜가 뭔 잘못했어? 어? 문재인이처럼 그 짓거리를 했어. 뭘 했어 도대체? 응?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 이게 65세장한테 준다는 건데,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65세 이상 노인한테 다 주는 게 아니죠. 자, 3절 봅시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이게 중요하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뭐예요? 위헌이죠. 이건 법이 아니에요. 위헌이지. 위헌 법률이라고 해요. 위헌적 조항이라고, 저 조항은. 그러면은 아니, 응? 누가 말만 꺼내면 위헌이고 위법이고 그런 소리를 자꾸 하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없나? 뭐 국회에서 만들고 다 그런 법인데, 판사 있고 검사 있고 다 있고 그런데, 어? 지만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위헌이라고요. 위헌적인 법률, 위헌적인 법률. 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초중고, 뭐 대학 때도 필요 없어요. 초중고 때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백지위임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특히 돈 관계된 거, 그 다음에 헌법 핵에 해당되는 그런 거, 이런 거는 백지위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백지위임은 인정 안 되는 거예요. 뭐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조리. 그쵸? 지침, 뭐 고시, 훈령, 통첩 이런 거는 그냥 그건 다 필요 없는 거고, 그런 거는. 그다 그 쓰레기 그런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상위법을 위반했을 때, 상위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지시, 훈령, 통첩, 뭐 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렇게 적혀놨어요. 그럼 뭐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꼴리는 대로 지가 뭐 누구를 주고 말고 그 구체적인 것부터 모든 걸 다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면 되는 걸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뭐야? 백지위임이죠. 백지위임. 백지수표를 준 거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동그라미를 적든가 숫자를 적든가 네 꼴리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준 게 백지위임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백지위임을 한 거예요. 아예 없어요. 내용이. 자, 3조 2항 3항 4항 없습니다. 그럼 4항에 한번 볼까요? 4항에 보면 선정 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뭔 소리 하는 거지 이게? 응? 대통령령이든 보건복지장관 고시, 아니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면서 4항에 뭐 선정 기준액이라든가 뭐 기준 고시 시기 적용 기간은 대통령이 뭔 소리예요 이게? 뭐 헷갈리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서 고시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65세 이상 되는 사람 소득 인정액이에요.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그거에 대해서 복지부 장관이 꼴리는 대로 다 해라. 1항에서는. 이해되시죠? 소득 인정액을 얼마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는 복지부 장관 꼴리 다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뭐예요? 얼마를 줄 건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대통령. 기초연금법 시행령이란 말이에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응? 기초연금법 시행령. 이게 대통령령이죠? 기초연금법 시행령 4조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든지 간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행령에다 대통령령으로 뭐라고 적어 놓든지 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기초연금법, 3조 1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꼴리는 대로 다 하도록 해놓고 나서 시행령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뭔 의미가 있냐고. 그 내용도 없어요. 선정 기준액이 기준 등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이 시행령 보면 밑에 1항에 시행령 4조 1항에 뭐라고 돼 있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놨어요. 여기다가도.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건 뭡니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소득하고 재산으로 나눠져요. 소득하고 재산으로 나눠지는데, 소득은 뭐 근로소득이 있겠죠? 직장 나가서 일해가지고 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겠죠? 사업을 해서 받는 소득. 그 두 개예요. 그리고 재산이 있겠죠? 재산을 갖다가 소득으로 환산한단 말이에요. 재산 얼마는 재산 금액을 소득 얼마로 환산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꼴리는 대로 하란 얘기예요. 이게 위헌이 아니면 뭡니까? 백지 위임이 어디 있습니까? 응? 백지 위임이 어디 있어요? 조세만 아니면 백지 위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국회에서 본인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러니까 불법을 하고, 그러니까 위헌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삽질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도 제낀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법령을 만들어 놓으니까 각 부처에서 대통령까지 제끼고, 정권까지 제끼고, 국회까지 제끼고, 매일 거짓말하고, 국민들 상대로 핍박하고, 응? 국민들한테 줘야 될 복지 금액을 지들끼리 퍼쳐먹고 자빠져 있는 거죠. 보건복지부가 주도고 주가 돼서. 홍위병들이죠, 홍위병들. 돈 뜯어다가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슬한 국장! 얘네들은요, 대통령도 안 무서워해요. 국회? 그까이 건 뭐, 예. 국회의원들 뭐, 그까이 건 뭐. 니들보단 내가 더 오래 공무원 하지. 그리고 내가 퇴직해서 나가도, 야, 퇴직해서 나갈 일도 없고, 내가 정년까지 다 채우고 나가면, 연금이 얼마인 줄 아냐? 이지라라고 앉아 있습니다. 얘들. 이슬람 국장! 그렇지 않는가? 봅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는 내용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찾아놨는데 한번 봅시다. 뭔지. 이거예요. 딸랑. 응? 조항이 13개인데 내용도 없어요. 뭐냐? 재산 산정 기본가액에서 얼마를 제외해라.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빼고, 중소도시 8,500 빼고, 농어촌 7,250만원 빼고, 이렇게 빼라는 얘기예요. 응?
근데 이것도 웃기죠. 이것도 웃기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렇겠어요? 대도시에서 1억 3,500을 뺀들, 응? 자, 보세요. 1억, 자, 농어촌은 7,250이라는 거예요. 재산에서, 응? 기본 재산에서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빼주고, 중소도시는 8,500, 대도시는 1억 3,500을 뺀다는 건데, 그럼 서울하고 저쪽 시골 한번 봅시다. 응? 서울에서는 집안채가 얼마예요? 뭐 강남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평균 잡아서 얼마예요? 아무리 못해도 5억 이상, 7억 이상 되겠죠. 집안채가. 그죠? 거기서 1억 3,500 빼주는 거하고. 농어촌 가가지고, 농어촌에서 2억이면은 뭐 그냥 한 100평은 넘 당연히 넘겠지. 예. 거기서 7,250만 원 빼주는 거하고. 어? 아니, 무슨 대도시에 살면 죄졌어? 뼈 빠지게 이래. 어? 대도시에 살면 죄졌냐고. 이거 어디서 나온 계산이야, 이게 도대체? 예? 어디서 나온 계산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고시를 했다 이거야. 근데 이거 만든 건 누구예요? 그 밑에 뭐 이슬한 국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얘네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응? 얘네들이 지금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얘네들이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되겠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응? 환장을 노리시죠. 이런 걸 보고 환장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위헌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백주임 해놨는데 거기서 또 장난질을 했고. 자 그럼 봅시다. 이게 왜 문제냐? 지침을 한번 봅시다. 하도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냐면 2022년도 문재인 정권 때죠. 2022년도에 그 기초연금 어, 사업 안내 책자예요. 응? 각 지자체에다가 뿌려가지고서 요대로 하라고 해서 내려보내 준 건데 여기 보면 임차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재산으로 잡아야 되겠어요? 부채로 잡아야 되겠어요? 예? 빚입니까? 내 돈입니까? 빚이죠. 근데 복지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에 뭐라고 된 줄 아세요? 임, 임대차 보증금. 응? 이것도 임차 보증금이래요. 임대차 보증금이지. 임대차 보증금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재산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95% 주택은 95% 얘기하고 있는데 100%나 마찬가지지. 100%다 재산이라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응?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 저 더러운 그 몇십만 원, 저 블러드 머니 저거. 더럽고 구질구질해서 저거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65세 이상 된 분들 중에서 정말 하루에 한 끼, 하루에 돈 만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30 몇만 원 되니까. 이제서야. 그 하루에 5천 원, 만 원, 그거 지급해주는 거, 그거라도 있어야 한 끼라도 먹을, 그 정도 상황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꼭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집 있는 사람들도 어려워요. 계산 똑바로 해줘야지. 에? 그럼 집 있는 사람들이 소수냐? 다수라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남는 것도 없고 무언 죄를 졌다고 그렇게 차별을 하냐고. 임대차 보증금이 어떻게 재산입니까 여러분? 어? 윤통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어? 임대차 보증금이 재산이냐? 응?
기초연금에 대해서 어? 어르신들 중에서 보장을 두텁게 해서 해준다고 그렇게 떠든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어?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이 새끼가 이 지랄을 해가지고 앞에서 실실 쪼개면서 뒤에서 칼로 찌르고 해서 죽인 국민들이 몇 명인데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냐고.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이 지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임대차 보증금이 어떻게 재산이냐고. 그 말이야 그게?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그걸 재산 전액 재산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은 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도대체.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세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줬잖아요. 그럼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가 안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돼버려요. 어떡할 거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장난질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 응? 보세요 이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점포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 계약서에서 싸그리 다라는 거야. 싸그리 다. 응? 에이 더럽대 이 더러운 것들. 응? 정권에서 이런 짓거리들 하고 있어요. 이런 짓거리들을. 그 더러워서 그거 받아 먹겠어요 그거? 에? 나이 먹고 재산 없고 소득 없는 게 죄입니까? 응? 니들이 다 뜯어간 거 아닙니까? 응? 정치한다는 새끼들, 공무원 새끼들, 이 새끼들이 뜯어가서 니들이 헤쳐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애 낳고 군대 갔다 오고 애들 키우고 세금 내고 그거 평생 한 게 죄야?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차 보던 김에 어떻게 재산이야? 어? 그거 민주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 한번 나와서 한번 얘기해봐라 너. 임대차 보증금이 어떻게 재산입니까? 돌려주면 재산 없네. 어? 공실이면은 재산이 계속 없네. 그럼 해줘야지. 그랬다가 임대인 들어와서 보증금 받으면 또 재산이니까 또 안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 계속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나쁜 것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기초연금 지급하는데 뭐 조사하는데 기간 걸린다 어쩐다 해가지고서 2달 3달 돼도 안 해줍니다. 2달 3달이 돼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응? 전에 한 번도 지적했었죠. 문제 있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이런 지랄을 하면서 아니 임대차 보증금을 갖다가 그게 재산에 포함시키라고 어디 돼 있어? 응? 기초연금법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 이거 보건복지부 장관 새끼가 명의로 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응? 2022년도 거라니까 이거. 2021년, 2019년 다 똑같았어요. 이거. 지금도 그래, 지금도. 네? 그래서 내가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이건 알아야 되는 거고, 현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거, 복지비서관, 보건복지비서관들 뭐 하나? 대통령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거? 어?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된 거 지적은 잘 했는데, 복지부에서 지금도 이 짓거리 하고 있는데? 2024년도구나, 이거. 또 2022년도 거 뽑아놨는데 2024년도 게 나와버렸지. 2024년도네 이거 보니까. 몰라? 2024년도네 이거. 이상하다. 아, 참. 2022년도 마찬가지 이거. 2022년도 거. 2022년도 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 이것도. 2022년도 겁니다. 앞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 뒤에 다 똑같아.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이 재산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얘기지.
이게 말장난을 하게 돼, 말장난을. 응? 이 지랄을 해놓고, 어? 지금 10년 된 거예요.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10년 됐다고, 10년. 10년 동안 이 지랄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3번 바뀌었어요. 응? 근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10년 동안 이런 응? 위헌적인 농가를 계속 부리고 있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승진은 있는 대로 하고, 철밥통, 연봉은 계속 올라가고, 응? 퇴직연금 쌓여가고.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고요, 이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보세요. 차. 이 밑에, 응? 2022년도 거, 이거 요약된 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임대소득 있지 않습니까? 임대업자를 완전히 그냥 마녀사냥을 해버린 거예요. 응? 주택 가진 사람이 절반이 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절반을 넘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임대소득을, 임대소득 중에서 여러분, 9억 이하의 주택을 소지하고 있는 2천만 원 이하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연 비과세입니다. 응? 주택인데 연 2천이 안 돼. 그러면 한 달에 뭐 100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임대소득이 말이 주택 임대지. 그 뭐 몇백 채씩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임대료가 무슨 뭐 뭐 하다못해 뭐 돈 500, 1000씩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100몇십만 원, 거지 그냥. 어, 내가 살면서 그냥 다가구 같은데 이런 데 있잖아요. 응? 그래서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 수입인 경우, 부동산 가액이, 주택 가격이 9억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영세율. 응?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소득으로 잡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소득세는 국세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비과세 합니다. 비과세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과세를 못 해요. 그거는. 소득세법에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국토부 장관, 어? 일하는 작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또 각 정권에서 또 국회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냐. 이거 보세요. 국세청, 보세요. 국세청 임대소득이 회신되는 경우에 해당 임대소득을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임대소득이 회신되는 경우. 국세청에다가 임대소득 좀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국세청에서 얼마예요? 그러고 보내주면 그거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세청 임대소득이 회신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안 보내준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뭐라 그래요? 싹 다 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비과세 소득도.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정신 나간, 응?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거 아닌가, 이거? 아, 정말. 기업이 있어가지고 참.